구급 공무원 시험의 접수 인원이 역대 최대 규모랍니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것은 널리 알려졌지만은 2017년도 국가공무원 구급 공채 시험 응시 원서 접수를 마감을 했는데 5,000명도 안 되는 4,910명을 선발하는데 22만 8,368명이 지원을 해서요 46.5대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선발 인원은 작년보다 790명 늘어났는데요. 접수 인원은 6,515명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발 인원이 그래도 좀 딴 데보다는 많다 보니까 경쟁률은 예년보다는 그래도 좀 높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인원으로 보면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지금 이 원서를 접수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자, 구급 공무원은 월급이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겨우 이렇게 먹고 살만한,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월급 수준인데요. 이 공무원 중에 최고 말단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이런 센터에 근무하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러면 공무원들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교사나 이런 교육직 공무원 빼고요. 나머지 전체 공무원이 정무직 포함해서 33만 한 4,000명쯤 됩니다. 그 중에 구급 공채로 들어온 공무원이 22만 명쯤 돼서 65%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받는 모든 수당을 포함한 연봉 총합이요. 구급 1호봉이 세금 전에 2,330만원쯤 된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월급이라면 연봉으로, 그러니까 월급으로 나눈다면 연봉이 이런데 연봉으로 보면 이것저것 다 합쳐서도 200만원이 안 된다는 거죠. 월급 200만원이면 연봉이 2,400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로 야근이 거의 없는 창구 담당 직원들은 구급 1호봉 기준 실수령액이 월 14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야근이 많은 업무 담당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수령액이 180에서 19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일 평균 근무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니까 이 지방의 한 시의 공무원들을 조사해 보니까 9.5에서 7.4시간, 평균 한 8시간 반쯤 된다.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별로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근무하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근무하고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자리를 하려고 이렇게 많이 달라듭니다. 솔직히 구급 공무원이라는 것은 직장으로서 다이나믹함이나 승진이나 또 여러가지 어떤 재미 등은 상당한 부분 포기한 채 현실과 체제에 순응을 해서 안정적인 월급을 정년이 될 때까지 받아가겠다라는 그야말로 안정지향적인 인물들만 과거에 이런 걸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그때는 처음에는 5급 공무원이 제일 말단이었습니다. 그래가 5급에 1, 가난가 있었을 거예요. 갑을인가. 그래가 그때는 이 넓은 수 없는 사람들을 5급 공무원이라 했고, 그 뒤에는 9급 공무원이를 결국은 무슨 비전이나 꿈이나 희망이 크게 없이 하루 벌어 하루 그냥 먹고 사는 자족하는 사람을 자신의 처지에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나 불만도 별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9급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불렀는데요. 이제는 이게 하고 싶어서 젊은이들이 꿈의 자리가 되어버렸다.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주택 거래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11.3 부동산 조치라고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갖다가 못 해주도록 정부가 좀 쪼았죠. 그것도 사실은 건설회사들의 편의를 봐줬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은 좀 서그머니 이 규제를 약화시켰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후에 미국의 금리 상승과 따른 한국의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서요. 지난 1월 달에 주택 매매 판매량이 작년 12월 달보다 34%가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1월 달은 설 연휴에다가 이 추위까지 겹치고 또 보통 2, 3월이 이사철이니까 비수기로 이렇게 꼽히기는 합니다만은 작년 1월 달에 주택 거래량보다도 6.1%가 더 줄었다라는 부분은 좀 충격적인데요. 은행이 대출 규제를 금리 인상에 따라서 또 가계부채 폭증에 따라서 강화한 것도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 살 사람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다는 현실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집이 싼 게 아니고 서울 시내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한 4에서 5억 사이 정도 될 건데 이런 정도의 집을 살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새로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자가 가구 100가구 중에서 14가구가 정년화 상속인 걸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100명 중에 14명이 부모가 죽거나 부모한테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부모나 친지의 도움으로 집을 산 경우는 또 그 액수가 구매 자금의 절반에 해당됐다. 내가 5억짜리 집을 샀으면 부모나 친척이 도와준 게 2억 5천이었다는 겁니다. 부모 도움 없이 오로지 자기 힘으로 집을 산 경우는 드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보면 정년화 상속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14%, 시가총액으로는 전체 8.1%, 특히 60대 이상은 보유한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물려주려고 하고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살 확률이 높느냐? 월세보다는 전세에 거주할수록, 그래도 전세라면 집값만큼은 아니지만 집값의 60, 70%, 많게는 80, 90%까지 목돈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보태면 대출받아서 집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고연령층일수록 저축액이 있어서 집을 살 가능성이 있고요. 같은 규모의 집을 산다고 가정을 하면 구입 비용을 60대에 지원하는 것보다 30대 가구에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 하는 부분은 젊은 사람한테 같은 규모의 집을 산다고 할 때 젊은 사람은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60대의 경우에는 이제는 은퇴해서 집을 산 비용을 갚을 능력이 사실상 별로 없다라는 부분에서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20, 30대 가구는 한마디로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자금 동원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금융기관을 이용을 할 때도 네 월급이 얼마쯤 되냐 할 때 20, 30대는 월급이 많이 받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자라든지 조건도 좀 불리해질 가능성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나 친지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20, 30대는요 월세 치이고 전세 치이고 이러면서 주거가 이사를 자주 다니고 불안정하죠. 그래서 이런 20, 30대가 지금 집 문제에 가장 큰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그래도 집을 사는 사람 중에 한 절반쯤이 부모나 친척한테 돈을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임차해서 월세나 전세로 사는 사람은 80%가 부모한테 친척한테 이런 걸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자산 형성이 더욱 더뎠는데요.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40대까지는 재산이 늘어나다가 60대까지는 일정한 수준이 이렇게 유지되는데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서 시간이 지나도 소득이 별로 늘어나지 않고 돈을 갖다 모으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주거 형태의 기본적인 부분을 이해를 한다면 젊은 사람들은 집을 사기가 거의 불가능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집이 없는 구조 속에서 지금 주택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 공급 정책이
혁신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요, 집을 지금 내놓은 집들은 거래가 안 될 거고, 그래도 가격을 안 낮추니까 버티는데, 어느 시점이 가서 이 사람들이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금융기관에 빌린 부채가 이렇게 갚을 수 없는, 원리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이게 꺼져 내려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래도 가격이 떨어져도요, 10% 20% 떨어져도 젊은 사람은 그 집을 사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정부가요, 바람직한 젊은 사람 수준에서, 또 집값에 들어간 원가를 감안한 수준에서 바람직한 집값 수준이 어느 것이냐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대충은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정부가 주거를 공급하고, 위에서는 집값이 좀 내려오면서 어느 선에서 그것이 이 자체적인 능력을 통해서라도 일정하게 소화가 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정부는 집이 없는 젊은 사람들에게 일정하게 집을 제공해 주면서 값싸게 임대료를 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주거 문제를 안정을 시켜 가야 되는데요.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선 주자들 중에 주거 문제를 과학적으로 지금 제시하는 사람은, 한국의 사회적인 현실을 감안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빨리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